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장 마감 앞두고 크게 좀 밀리면서 1%대 조정이 나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그간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일까요? 어제 남북 경협주 일부 종목들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이 방탄소년단의 열풍에 그 온기를 나눠받으면서 상승세가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1.5%나 급락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전문가들은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포트에 담으시는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잠시 뒤에 갖겠습니다.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이 시각 특징주도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의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회사였는데 최근에 화장품 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이제 비디비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면세점에서 중국인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3월부터 월 매출 100억 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내수 쪽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화장품 편집샵이 이제 시코르인데요. 이 시코르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에 있는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거의 다 집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로드샵에 있는 브랜드까지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좀 호응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역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한 매출액은 16.5%, 영업이익은 231.1% 증가한 그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최근에 이제 상승폭도 그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최근에 찍고 좀 5일선에 지금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에 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좀 밀린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16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신 겁니다. 목표가 손절가 기억하시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의 해치 트레이더 정희준. 예, 수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 최근 추천주부터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거의 전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5월 23일에 주신 BH 한 주 만에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5월 9일에 나란히 주신 유니테스트 서울반도체가 나란히 10% 안팎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정희준 팀장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에 주신 5월 24일 KINX가 2%, 또 5월 23일에 주신 BH가 9% 이상 수익을 내면서 단기간에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가 대비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대림 CNS인데요. 12% 가까운 플러스 수익입니다. 이어서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 많이 내고 있는 종목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SK 하이닉스 13%, 서울반도체가 10%, 유니테스트가 9%, IT 쪽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준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5 종목은 5월 달에 주신 종목들이에요. 지금 매수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BH가 9%,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죠. 9%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살펴보죠.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용경 팀장, 신일섭 소장, 김영철 팀장, 현대상선, 호텔신라, 카페24 여전히 고수익을 내고 있고요. 손여로 팀장의 셀바스 AI도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호텔신라도 2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부터 3위 종목 살펴보죠. 여전히 1위는 신일섭 소장의 아세아 시멘트이고요.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어제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38% 이상 수익권에 계신 거고, 김영철 하면 이제 배럴이죠. 35% 수익으로 3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수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함께 살펴보셨고, 그중에서 저희 볼 종목들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박동현 본부장 SK 하이닉스 있으시잖아요. 13% 수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의 우려로서 최근 떨어졌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세이긴 한데 앞으로도 반도체는 좋을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는 있는데요. 네. 사실 디램이나 낸드가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의 수요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텐센트 각종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에 각종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많이 만든다 한들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 종목입니다. 예,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하반기까지도 괜찮다, 좋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림 CNS 보죠. 정희진 팀장님. 네. 대림 CNS는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네. 주당 청산 가치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4일 연속 기관이 5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한 종목으로서 네. 좀 더 지켜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만 원까지는 부담 없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보름 만에 12%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대림 CNS였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장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미국장, 유럽장이 좀 많이 빠져서 불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이탈리아바 이제 금융 위기로서 예.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 장세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떨어질 주식은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강세의 종목은 계속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참 이제 방탄소년단이 지금 예. 미국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서 그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주인데 어제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수급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정희준 팀장께 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네. 재무 건전성이 좋으면서 실적도 좋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좋은 주식들로 접근을 하면 시장 분위기나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잠깐 쉬어갈 뿐이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주에 접근하시기보다는 투자주로 좀 가치 투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5월 30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장 분위기는 어떨지, 향후의 주도주는 어떤 쪽이 될 것인가 저희가 일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통해서 정말 수익낼 종목을 듣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총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보합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박동현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미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제 미국장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나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교적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출발이 됐는데요. 셀트리온도 0.5% 약보합 출발이고 현대차, 포스코도 1%대 조정입니다.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KB금융이 1.5%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신한지주도 1.5%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먼저 좀 보겠는데 일단은 현대로템이 3%대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등등의 일부 남북 경협주들 오늘도 들썩이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가 1%, 많게는 2%대 조정을 받는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38% 조정받으면서 2,450선을 내줬고 2,447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75% 오른 876선 회복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신라젠 역시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HLB가 장 마감을 앞두고 수진 낙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15%나 급락이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10% 급등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 여기는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는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데 나노스는 1%대 조정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었죠. 드라마 제작사인데 하반기 이익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장도 흐름이 좋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 먼저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실 예정인지 들어야겠죠. 박동현 본부장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방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드라마 때문에 엄청나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드라마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VOD나 OTT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TV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미생이라든지 또 오해영, 도깨비, 비밀의 숲도 이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신작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주식이 또 신고가를 더 갱신할 수 있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텐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해외 이제 드라마 수주 제작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체결뿐만 아니라 빠르면 6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중국 수출의 발생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넷플릭스 이제 기존 판매, 화역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잘 되다 보니까 체결을 맺고 앞으로 수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이제 예정작인 미스터 선샤인이나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등의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이병헌이 이제 출연을 하고 중국을 포함해 이제 글로벌 사업가들이 탐내는 그런 드라마이고 2018년에 좀 최대작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람브라 궁전 추억은 제가 이제 사실 좋아하는 현빈이 출연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드라마입니다. 또한 이제 이를 통해서 연간 수익률은 한 470억 정도를 전망하는데 상반기에는 수익이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작년 대비 이런 이제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익 증가율이 346%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반기는 중국 내 한국물에 대한 이제 전기 커터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커터라고 하면 관세를 좀 이제 없애주고 그거를 이익으로 바로 전환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70억 이상의 좀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은 눈여겨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각종 이제 우리 사주 예수들 풀리다 보니까 물량이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 및 외국인도 매수에 이제 수급도 좋고 거래량도 강하므로 당분간은 이런 이제 지금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까지는 풀리고 나서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32,000원, 손절가로는 9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주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요즘 가장 핫한 치료제죠. 이걸 통해서 지금 수익률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 제품으로는 노르믹스라는 이제 소화기 항생제 등 뭐 글루코다운, 당뇨병 등의 이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치료제는 약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치료제는 HL161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가 항체를 몸속에서 이제 신속히 제거시켜서 신규 항체를 만드는 신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첨포창이 등 신경성 척추염, 혈소판 감소 등의 이런 것들을 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는 호주에서 일상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일상이 만료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는 이르면은 한 22년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기대가 이제 크고 기술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로이반트나 캐나다, 미국, 멕시코, EU 각 국가 등의 기술 이전을 이미 이제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북유럽이나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각종 나라의 기술 수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치료제는 HL036이라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소규모 인상 이상 시험에서 사실 환자 주관적과 객관성의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치료제다라는 이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왔고, 네. 그래서 앞으로 3사항에서는 ICS 수치라든지 ODS 수치 등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를 사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임종종약학회라는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그 각종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이제 6월 4일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경업주로 이제 돈이 쏠리면서 좀 대학 바이오주 힘을 못 쓰겠는데,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이제 희귀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의 증진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매수로는 이제 종가 매수로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목표가로는 47,000원, 손절가로는 28,200원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회사는 AP 시스템입니다. 사실 OLED가 요즘 계속 소외되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우하향했었는데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죠. 아이폰이 앞으로 신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OLED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좋은 뉴스를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OLED 부품주들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AP 시스템은 주요 제품으로는 아몰레드 장비가 있고 또한 이제 LCD 장비라든지 레이저 운용 장비 제조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몰레드 제조 장비가 95% 이상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매출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 현황 지지분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이제 계획하기로 했던 증설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진이 있었지만은 그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국 업체에서 거의 95% 이상의 지금 독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점되는 부분은 ELA라고 해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만드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95% 이상의 독점을 차지하면서 이 부분으로 견조한 또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의 주가 상태는 퍼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아이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신규 아이폰에 대해서는 이런 OLED 장비 제조 이 부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특히나 앞으로 19년도에도 플래시브 OLED가 패널들 탑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마진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 약 한 3배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18년 영업이익은 약 750억으로 약 한 187억 원이나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를 우려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이제 애플의 이런 이제 신규 공급이라든지 통해서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세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로는 종가 매수 드리고 목표가로는 35,000원, 손절가로는 22,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 주신 세 종목은 모두 종가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돋보이는 스튜디오 드래곤, 또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 조정 끝내고 이제 호재성 뉴스로 오를 일만 남았다. AP 시스템까지 박동현 본부장의 탑픽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정의준 팀장께도 여쭤볼 텐데, 항상 왜 이 종목들을 들고 오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들어볼까요? 네네. 예. 지난주 금요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북 경협주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예. 주말 이제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경협주가 이제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시장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재무 건전성이 좋고 실적에 기반하고 성장 모멘텀이 좋은 주식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안전하게 좀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게임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추천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회사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꾀했다는 데에서 긍정적 작용을 하였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접근했을 때에는 1분기 매출은 2,322억, 영업이익은 154억, 순이익은 633억 정도 됐는데요. 지난해 1분기 기준보다 영업이익은 66.6% 상승, 순이익도 425% 상승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이 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 또한 매출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빅게임 사업 분야의 2017년 매출 비중이 4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페이코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삼성페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그네틱 시장에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페이코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결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서 종목 추천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고요. 기술적 접근을 판단했을 때에는 현 가격대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진행하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네. 1차 목표가는 81,000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드라는 종목인데요. 실적 모멘텀 및 이익 개선 효과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화학 관련주이고요. 주 사업 구성은 가성 칼륨과 탄산 칼륨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치 투자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이제 BPS라는 건데요. 주식 한 주 청산 시 평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56,000원대인데 반해서 청산 가치는 79,000원이거든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말 그대로 현재 주식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주당 수익을 창출하는 금액, 즉 EPS가 4,400원으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을 이번에 인천에서 울산으로 옮기면서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판매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긍정적 추천 사유로 적용이 되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월봉상 4월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분출되는 열십자 도지가 발생했는데, 실제 매집을 이루어진 가격대가 2년간 5만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목표가를 측정할 때에도 상당히 저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보셔도 좋고, 네.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드 보복 해제로 인한 실적 정상화 기대를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을 하는 회사인데요.
ODM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즉 제작자가 제품의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화장품 관련주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5월에 들어서면서 사드 보복 해제가 되면서 실적 정상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케어 제품의 근적외선 차단 화장품 기술 특허를 획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적외선 차단 평가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세계 표준으로 제정 시에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17년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9천억으로 17%가 증가를 하였지만 원가하고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351억 정도를 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33%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드 보복 회복으로 국내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접근 측면에서도 현 가격대 위로는 매물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평균 매집 기간도 2년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 가격은 결코 높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격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21만원, 손절가는 14만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 기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적을 내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포트를 구성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남북 경협주가 대두가 되면서 기관들도 5월달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집 기간도 없이 주가가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월요일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상한가가 가는 것도 제 주식 인생에 처음 봤습니다. 네, 하루 만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것도 서프라이즈 하고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테마주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포트의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은 싸다고 반대로 비싸다고 다 좋은 주식은 아니고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재료가 있는지,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주식 차트상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시간에 기대어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때문에 오늘 정의준 팀장께서는 안전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을 선별해 주신 건데요. 최근 외국계 매수가 인상적이에요. NHN 엔터테인먼트를 주셨고 저평가돼 있다 유니드 이제 오를 자리만 있다 코스맥스까지 세 종목을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렸는데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종목 사도 되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24%나 급등이 있었고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수익 한 10% 정도로 줄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있었는데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LG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자세히 좀 봐주세요. LG전자가 지금 20%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좀 아실 필요는 있을 텐데요. 그 산업용 로봇 생산 분야에서는 최고의 이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도 이제 앞으로 공장을 좀 자율화라든지 그 이제 똑똑한 기계를 통해서 자율화를 좀 이뤄보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인수를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의 이제 생산 공정에서 좀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뭐 스카라 로봇이나 원통 좌표 등의 다양한 이제 로봇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실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최근 5월 초순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회사에 인수되리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사실 어느 회사에 인수는 되리라는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좀 예견된 이런 이제 뉴스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뉴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장대 양봉을 보여야 되는데 윗고래를 달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좀 차익을 실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서 이런 로봇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수급을 봐서도 기관은 아예 사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주의를 유할 종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세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내일 한 이제 4만 원 초반에서 좀 매수 정도는 유효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투자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받으려고요. 이번에 오텍을 볼 텐데 오텍의 주가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우면서 뭐 에어컨이 많이 팔린다라는 소식에 오름세가 돋보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점에 매수가 가능한지도 좀 여쭤볼게요. 정의준 팀장님. 네, 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 검색해보니까 뭐 에어컨 시장 점유율 상승, 뭐 후실적 기대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재무제표 잠깐 찾아봤는데 재무제표 상태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와서 현재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평균 매집 한 기간대가 상당히 긴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3년 이상 긴 시간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이고, 실제 매집이 이루어진 가격대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만원대에 형성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이 들어가기엔 이거 상당히 좀 고가라서 들어가기 좀 불편한데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13,950원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실질적으로 3.7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개인에게 넘기기에는 현재 부족한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전체 비중을 실기보다는 전체 투자되는 물량이 한 30% 정도 들어가고 추세 봤다가 더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불타기를 하셔도 좋고, 조금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물타기를 하셔도 좋을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거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HLB를 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수직 낙하하면서 15%나 급락이 있었던 HLB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급등하는 거 보니까 루머에 그쳤다라고 보면 좋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뉴스를 받고 3시부터 3시 반 사이 엄청나게 급락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빠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도 그 찌라시를 봤는데 뭐 이제 인상이 실패했다, 앞으로 안 될 거다라는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이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은 뭔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찌라시 중에서는 이렇게 낙폭하는 이런 찌라시도 있었지만 향후 이 지금 HLB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대장암 관련된 항암 관련된 회사로 되게 유명한데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어렵고 앞으로 미국에서 임상이 통과하게 되면 제1호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세티리온에 이어서 저는 가장 이제 촉망받는 바이오 또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제가 아까 한올 바이오파마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아스코라는 임상 종양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지금 임상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결과 발표에서 좀 호재성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지금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종목 추천에 넣으려다가 어제 급락 때문에 이제 추천을 머뭇거렸는데 오늘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HLB 투자 과열인가? 라는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넷마블 볼 텐데 어제도 저희가 특징주로 다뤘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준 팀장님. 네. 넷마블은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014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게 있는데 BTS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슈성이 강한 요지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연봉을 보시면 전년에서 마감된 금액이 16만 500원이었고요. 현재 금년 기준 들어오면서 16만 500원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날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찍고 현재는 16만 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 BTS에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나 세력 매집 거래량을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정고점 20만 원을 뚫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목표가를 한 16만 9천 원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돌파를 해서 한 번 더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18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추세에서 20만 원을 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정고점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꾸준한 상승을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가 현재 경쟁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현재 급하게 이거의 목표가를 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수급이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슈가 될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같은 걸 잘 분석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한 17만 4천 원 때까지 보시고 좀 단기 스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로보스타를 제외하고 오텍, HLB, 넷마블까지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리뷰 듣고요. 오늘장 또 추천주까지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7위에 셀바스 AI를 올리셨어요. 지금 20% 수익 내고 계신데 오늘은 이 종목 말고 10% 수익이 나고 있는 테스에 대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테스는 이제 제가 IT 관련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보증된 펀더멘탈 바탕으로 안정적인 저가 매수 시도한 종목이고 그 저가 매수 역시 적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IT 관련 종목들에 대한 1, 4분기 호실적을 보여주었고 2, 4분기에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식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31,700원까지 상승한 모습 확인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남북 경영 관련 수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역시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매물 소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저점 높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는 윗골이 달면서 매도세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종목 2, 4분기 역시 실적 향상이라는 모멘텀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술주 장세를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저랑 같이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만 손절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테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은 내일 이 시간에 출연을 하실 텐데 오늘 먼저 추천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단기적 혹은 이제 중기적으로 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G2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조정 거친 후에 좀 매수를 진행해 봐야 하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좀 긴밀한 대응이 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매수가가 안전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텀 두고 진입하면서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JW 신약인데요. 이 종목은 전문 의약품 생산 판매 업체로 항진균제, 비뇨기과 용제 등을 제조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제 추천 사유는 장마하고 나오고 있겠지만 알레르기성 비염 치유제 신약을 출시함으로써 2, 4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1, 4분기 같은 경우 좀 적자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양봉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외인과 기관이 좀 본격적인 수급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단기적인 이제 어제 오후에 발생한 제약바이오 과대 낙폭 이후 오늘 좀 단기적인 반등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저가 매수 성공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중기적인 수익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과대 낙폭 이후에 단기 반등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단기 반등에 달려 들어가지 않고 오후에 단기적인 반등 물량 빠져나간 이후에 8,500원에서 이제 안전하게 매수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했을 경우 좀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지지권 이탈할 수 있는 손절가 8,200원을 좀 짧게 잡고요. 목표가는 좀 넉넉하게 12,100원 잡고 대응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의 증명, 그다음에 긍정적 모멘텀 뉴스가 나올 시에도 이제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임 봐가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제 오를 자리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W 신약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청인 인베이스먼트의 손여로 팀장 연결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넘었는데요. 코스닥 쪽도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오히려 이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1.28% 하락하면서 2425.7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4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6선까지 내려왔다가 여전히 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만이 1,402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빠졌던 삼성전자는요. 현재는 1.36% 빠지면서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95% 하락하면서 9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차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2.72% 빠지면서 34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 가까이 빠졌는데요. 31일에 이 감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현재 4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LG화학 그리고 KB금융 모두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3% 빠지면서 868.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867선까지 내려왔다가 여전히 8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이 565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1% 빠지면서 9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1.54% 상승하면서 7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6% 상승했습니다. 1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74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거의 변동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는 0.08%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이 1% 상승하면서 9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일기획이 2.46% 상승하면서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현재 상승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로템이 2% 상승하면서 39,5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남해화학 그리고 넷마블 모두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4.73% 하락하면서 1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4% 하락하면서 9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 OCI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HLB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대하TI, 4위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LB세미콘, 그리고 7위는 로보스타, 8위는 셀트리온입니다. 1위인 HLB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 이 대규모 유상증자설 그리고 대주주 매각설, 임상 환자 사망설 등 이 악성 루머가 돌면서 급락하며 마감했는데요. HLB 측은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LB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암학회에서 8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4.39% 상승하면서 1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대하TI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하TI는 현대로템과 함께 철도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입니다. 대하TI는 이 철도 신호 업체로 경원선과 동해선 등 남북철도 단절 구간 연결 시장이 확대되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2.04% 상승하면서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로보스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G전자가 산업용 로봇 업체 로보스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전자는 오는 7월 중에 시행하는 로보스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0%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기술을 적극 이용해서 이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로보스타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6.21% 상승하면서 3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전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초반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볼 만한 종목은 있는 거겠죠.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참 장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장세가 아주 급등락을 연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미래,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실적 이런 거를 갖고 기본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5G 시대 이렇게 이제 도래한다. 이러면서 202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설비가 서서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G 시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처음 이렇게 많이 기지국이 건설되면서 장비 업체들이 LTE라든가 4G 이런 그 장비가 깔릴 때마다 수혜를 입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보다도 더 많은 그 장비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뭐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통신 장비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 회사죠. 근데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닌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매출은 한 7% 정도 이제 감소를 했죠. 근데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세가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은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서서히 에너지가 축적되면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됨과 동시에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리 상장 회사 중에서 솔루에타하고 핸디소프트를 이제 보유한 그런 모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고 지난번에는 미국 통신 장비 업체 존 테크놀로지를 89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이런 시장에 한 달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종목을 보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2011년도 이후에 2008년도부터 좀 크게 상승이 없이 장기간에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크게 한번 단기간에 한 5년, 6년, 7년 동안 안 간 종목은 어느 순간 에너지가 축적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바로 단계를 높이는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게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격 전략으로서는 오늘 장중에 조정을 받지만 이런 7,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목표가는 1차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였고요.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마지막 시장 전략 짜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여쭤볼 거고요. 먼저 저희 이제 5월 2일에 주셨던 종목 중에 넷마블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넷마블인데 수익이 지금 2% 이상 오르니까 12% 넘게 나고 있거든요. 사고 계신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지난 5월 2일에 추천주로 드렸던 넷마블, 이번에 2분기 매출액도 증가하고 3분기부터는 대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2 이런 것들 10종 이상의 신작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분기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예기치 못하게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글로벌 흥행을 성공하면서 하반기 신작 라이벌인 BTS 월드라는 방탄소년단 월드라는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 월드는 100여 개 이상의 영상, 1만 장 이상의 화음, 화보, 음원을 독점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바 오늘 흐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올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장 이슈 발생한 방탄소년단 이슈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한번 조금 눌렸을 때 라인에서 조금 더 비중을 또 확대해서 다시 조금 더 한 분기 정도 보는 관점 보셔도 되겠고요. 가능하면 16만 원짜리 지지하는 선에서 흐름 나오는 거 기대하면서 목표가 17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함께 넷마블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장이 장 초반에 비해서 더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2,448까지 갔었는데 지금 2,420대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현재
아침 시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이 매도를 좀 보여줬지만 외국인은 그래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서면서 현재 양증시 모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발 정국 불안으로 일단 지수가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제 정거래 같은 경우 장 막판 루머가 조금 나왔던 코스닥 HAB 생명과학 HAB 이렇게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루머라는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7%대 급등세 보이다가 지금 다시 살짝 또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 869.00포인트로 870포인트 이탈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사실 아래로 850포인트까지 코스닥은 이번 주에 열려있다라고 조금 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인데요. HLB 이런 애들은 아침 시작한 7%대 중심으로 흐름이 있고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세트리온 제약 등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살짝씩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특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는 조금 코스닥이 하락을 나오다가 그래도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멈춰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자리 지지하는 거 보면서 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전국 불안의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서 그리고 시총상위 종목들도 상승폭을 좀 줄여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라서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이 꺾일 가능성 좀 배제하지 않고 좀 보면서 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코스피도 일단은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우려로 하락 대장을 했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는 가운데 하락 종목이 708종목, 상승 종목이 126종목으로 오히려 하락 종목이 굉장히 우세한 상태에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등등등 대부분의 시총상위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빨간불 켜는 거 LG전자, LG생활건강이랑 LG 쪽하고 우리 추천주였던 넷마블 이 정도가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급하지 않게 보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북미 회담 전까지 개별 종목들, 대북주들 계속 움직임들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철도주 쪽으로 흐름 유입이 아침에 좀 들어오다가 지금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상태고 대북주 내에서도 하락 포지션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흐름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테마주들 주의해야 될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전형적인 물량 떠넘기기 나오는 거 좀 주의하면서 급하지 않게 오늘은 가능한 장중에 지지를 확인해 여기가 바닥이다 지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지우 대표님, 오늘 장에서 눈에 띄신 종목 있으셨을까요? 추천주는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추천주는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는 홍콩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 럭키젠 지분을 지난해에 인수하고요. 사명을 미투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이 미투젠 실적이 반영되면서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238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9%, 902% 증가한 수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투젠 인수 마케팅 비율 대비 매출이 최적화됐다라고 하면서 1분기에 이어 연간 실적 역시 엄청난 성장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아이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 마케팅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 광고 마케팅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해서 이제 실적을 조금 더 견인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7,560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7,700원 이하에서 매집을 좀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분기마다 실적이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분기마다 보시면서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밑으로는 7,000원 저가 금방자리 2타 나올 경우에 매도 준비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투온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